자, 제 59번째 랭크입니다. 59번째 랭크는 준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준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익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수동태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반 동사가 변한 것이 준동사죠. 그죠? 그래서 준동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 자체가 이미 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동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이유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동사의 성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 주어가 있다는 거죠. 주어. 여기서의 주어라는 것은 동사는 언제나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 동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동사가 준동사로 바뀐다 하더라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라는 다른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어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상 주어죠. 실질적 주어는 아니지만 문장에서의 어떤 기능적 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인 주어죠. 그래서 그걸 의미상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취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동, 수동이라는 태의 변화가 있다는 것, 즉 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시제의 변화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사의 원래 종류에 따라서 원래 그 동사가 타동사였으면 준동사로 바뀐다 하더라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동사가 원래 불완전 자동사 혹은 불완전 타동사 그 동사가 본래 불완전 동사였으면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런 것 따위가 우리 동사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 태의 변화, 능동, 수동, 태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투 부정사의 수동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동명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동명사든 그 다음에 투 부정사든 능동, 수동의 관계가 있다는 것. 일반 동사일 때도 능동, 수동을 따질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 했죠? 주어. 의미상, 해석상 어떤 주어 입장에서 봤었을 때, 즉 행동을 하는 자가 주어가 되면 능동이 되고 그리고 당하는 입장, 당하는 자가 주어가 되면 수동이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준동사의 능동, 수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준동사의 능동, 수동을 구별할 때에 누가 주어인가, 그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미상 주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알겠죠? 의미상 주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준동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와 같은 분사의 준동사의 주어는 첫 번째 그 문장의 주어 있죠. 실질적인 그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 그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 따위와 그 의미상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처럼 형용사 역할을 할 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 같으면은 그 수식의 대상 있죠. 꾸밈을 받는 말 수식 대상이 의미상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아니면 아예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 투 부정사인 경우는 바로 앞에 for 그리고 해석상 주어를 쓰는 유형.
때로는 for 대신에 of를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동명사인 경우에는 소유격을 바로 앞에 쓰거나 때로는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명사가 만약에 의미상 주어인 것 같으면 소유격이 아닌 그냥 어포스트로피 없이 그냥 명사형 그 자체, 알죠? 아무런 어떤 표시가 없는 명사형 그 자체가 의미상 주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의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두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의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결국은 의미상 주어는 컨텍스트,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해석을 해보고 즉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면서 빠르게 자기가 감지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The director arranged for test takers to be passed at test paper 이랬어요. 자, 시험을 치는 사람들, 수험생이겠죠. 그 감독관은 수험생들이 투이하를 하도록 정리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be passed의 의미상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수험생, test take가 주어죠. 그러면 test take를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잘라서 해석해 보면 뭔가 뭐 말이 될 것도 같고 아니 될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테스트 페이퍼, 시험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지? 시험지를 배포하기 위해서, 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출 대표 문항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렉터가 요거는 뭐 뒤쪽에 있는 걸 보고 해설에 있는 걸 보고 빨리빨리 하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디렉터가 arrange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to be passed a test paper 돼 있죠. 자, 여기에 pass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다라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뒤쪽에 있는 이 테스트 페이퍼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직접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직접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 목적어 얼마든지 뒤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누구냐? 이거죠. 테스트 테이커, 수험생이 간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테스트 테이커스, 수험생들에게 테스트 페이퍼, 시험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정리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되죠. 따라서 이 테스트 테이커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의미상 주어가 되고, 이 의미상 주어 입장에서 시험지를 전달을 받는 입장이니까 수동태를 쓴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제 이 문장에서 특징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별도로 나타낼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for 혹은 of 플러스 의미상 주어를 쓴다는 거 이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명사인 경우에는 그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 때로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일 때는 명사에는 그 명사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 했죠. 뭐 엘더에게 만약에 her가 아니고 Tom 같으면 Tom being given such expensive doll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랐다, 그죠? 그녀가 그렇게 비싼 인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란 거는 그녀를 놀란 게 아니고 being given이라는 이 사실을 놀란 거죠. 그러면 선물은 누가 받았느냐? her, 그녀가 받은 거죠. 의미상 주어를 바로 앞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1, 2번에서는 둘 다 사형식 동사를 예를 들은 거예요. 사형식 동사를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이 wait, 기다린다 이랬습니다. 기다린다. 뭘 기다리느냐? To be motivated, 동기가 유발되도록 기다린다. 외부적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others라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기가 유발됨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수동태를 쓴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자, 이됐죠. 자, 따라서 능동 수동을 따질 때 일반 주어 입장에서도 일반 동사였을 때도 그 실질적인 주어가 당하는 자가 주어가 되는지 행동을 하는 자가 주어가 되는지를 보고 능동 수동을 판단했을 때 했듯이 준동사의 능동 수동도 똑같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써서 쓰라 이랬습니다. 이미 틀린 것을 밑줄을 쌤이 그어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었을 테니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자기가 문제를 풀지 않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빨리 강의를 끄세요. 쌤이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참고, 일단은 물론 이 중에서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쌤 얼굴 흘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좀 참으시고 교재부터 먼저 풀어보고 자기 힘으로 읽어보고 풀어보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자, 1번에는 밑줄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 없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보시면 mind라는 동사 다음에 준동사,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뒤에 왔죠. mind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자, 닥터 제이슨 입장에서는 콜을 당하는 입장이겠죠. 자, 해석해 보시면, 자, 닥터 제이슨은 집에서 전화 받는 것, 부름을 받는 것을 꺼려 합니까? 이랬어요. 만약에 환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랬죠. 그래서 제이슨 의사 입장에서는 부름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틀린 게 없겠죠.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좋아한다 이랬습니다. 좋아한다 be fond of는 like와 비슷한 말인데 like보다는 보다 더 순한 표현입니다. 자, 뭘 좋아하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뒤에 거는 무시하고요. 여기까지만 있다. 요렇게 문장이 끝나는 문장이라고 보고 그냥 볼게요. 자, PET, pet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스럽게 만져주는 걸 표시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랑스럽게 만져지는 것을 좋아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나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서 귀엽다라고 사랑스럽다고 토닥거리거나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 돼요. 이 little girl이 주어가 되고 이 주어 입장에서 girl 입장에서 pet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뒤쪽에 보면 adorable kitte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랑스러운 고양이 새끼입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 새끼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pet, P-E-T, pet의 실질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소녀가 고양이를 사랑스럽게 만져주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pet의 주어가 girl은 맞지만 girl이 사랑스러운 어떤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고양이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해주는 거, 그죠? 그런 입장이죠. 따라서 여기 지금 틀렸다. 이거를 그렇죠. 능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동명사형으로 petting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petting the adorable kitten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애완동물이니까 pet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매니저는 wishes, 희망한다 그랬습니다. 바란다, 간절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바라느냐? 복잡한 시간에 and a crowded time, 분주한 시간에 빨리 서비스를 하기를 바란다인데 여기에 serve의 의미상 주어는 이거죠. 바로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 customer, 고객이 serve의 뭡니까? 의미상 주어죠. 따라서 customer 입장에서는 serve를 당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능동이 아니고 수동형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to가 있으니까 to be served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점을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매니저는 고객들이 바쁜 시간에도 빨리 응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고객들이 빨리 응대를 받기를 원한다. 매니저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도 보면 The package from a new contractor. 자, 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짐이 새로운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the package, 그 수화물이, 소포들이 from new contractor, 새로운 계약자, 새로운 업자겠죠. 업자 계약자로부터 오는 그 패키지, 수화물들이, 소포들이 be supposed to는 뭐하기로 되어 있다, 뭐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정오에 배달이 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deliver의 의미상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죠. 패키지 입장에서는 배달을 당하는 거겠죠. 지가 배달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 역시 수동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앞에 to가 있으니까 be delivered, 그죠? be delivered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맞죠? be delivered.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passwords linked to individual fingerprints. 자, 비밀번호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지문이겠죠. 네, 손금이라 할 뻔했네. 손금도 지문이니까. 어쨌든 지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여기 for people은 뒤에 나오는 요 동사 원형의 의미상 주어죠, 그죠? 사람들이 즉 be used의 의미상 주어가 people입니다. people,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는 for people이므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능동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to use. 그래서 전자 ID 폼으로서, 그죠? 일종의 ID, 그러니까 전자 신분증 형태로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인 지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처럼 의미상 주어를 각각 찾아서,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미상 주어는 the를 그리고 여기 serve의 의미상 주어는 costume이고, 그 다음에 4번의 의미상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인 the packages가 주어고, 마지막 5번의 주어는 바로 앞에 people이 의미상 주어다. 3번과 5번의 공통점은 의미상 주어가 그 문장에서 필수 요소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바로 앞에 for 플러스 명사형 형태로 표시를 해줬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해서 빠진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방금 연습했던 to be pp, being pp 준동사의 수동태를 응용해서 하라 이랬습니다. 일단은 빠진 부분이 뭔지도 봐야 되지만 의미상 주어가 뭔지도 잘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나라에서는 ban, 금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금지한다 했어요.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전자 폐기물, 전자 웨이스트, 쓰레기를 뭘 어떻게 하도록 쓰레기장으로 보내지거나, 쓰레기장, 트래시 덤프가 쓰레기장입니다. 보내지거나라는 말이 여기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from being sent, 쓰레기 입장에서는 보내지는 거니까 being sent가 이해가 되는데, 이 from은 어디서 나왔느냐? from은 여러분들 ban from ing 이렇게 됩니다. ban이 원래 금지하다는 뜻이죠. ban이 원래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요걸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waste가 뒤에 나오는 being sent의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waste 입장에서는 보내지는 거니까 being sen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자, from being buried in landfills. 자, 보내지거나 혹은
쓰레기 매립장에 묻힌다는 거는 또 뭡니까? being buried죠. 저 waste 입장에서는 묻히는 거니까 being buried. 그래서 여기에 from being sent, from being buried. 여기에 서로가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or가 빠졌습니다. 그죠? or 이렇게. or from being buried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 요 기본 구문은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ban from ing. 또 뒤쪽 랭크에 가면은 동사와 전치사가 한 짝을 이루는 관용 표현을 거기서 공부를 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많은 팬들이 새 앨범의 발매가, 여기 릴리즈라는 말이 여기 발매라는 뜻이에요. 늦춰지거나 취소된다는 것. 늦춰지거나 취소된다. 늦춰지는다, 취소된다. 전부 수동의 의미죠. 전부 수동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상 주어는 새 앨범이죠. 앨범입니다. 앨범이 늦춰지거나 취소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new album이 being delayed or cancelled 이렇게 되죠. 여기 being을 한 번 더 써도 되지만 과거 분사만 or를 중심으로 과거 분사만 이렇게 병렬을 시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앨범의 릴리즈 발매입니다. 요까지. 의미상 주어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the release of the new album까지 전체 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발매가 늦춰지거나 아니면 취소된다는 사실에 be angry at이죠. 뭐뭐에 화를 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언어 변이는 국경성 지역에서 발견될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수동이죠. 수동의 개념이고 여기 보니까 be likely라고 되어 있으니까 to 동사 원형 발견되리니까 be pp형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죠. 그죠? 어디에서? 국경선에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o be found 발견될 가능성이 more 더 크다 이렇게 되죠. 어디에서? border areas 국경선 지역에서. 그런데 그곳에 where 이 국경선 지역에 where 많은 소수 민족들이 live 산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테스트 4번입니다. 계속. 자, 눈사태로 죽게 될 이랬죠. 눈사태로 죽게 된다는 자, 이음성이죠. 죽게 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즉 클라이머 입장에서 등산객들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 돼야 되겠죠.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동명사구가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being killed 뭐에 의해서 avalanche 눈사태에 의해서 죽게 될 위험성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를 영어로 차입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뭐 영어가 원래부터 여러 나라 말이 섞여 있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많은 구직자들은 일자리에 지원하고 고려된다. 여기서 고려된다. 지원한다는 입장에서는 능동이고 고려가 된다는 입장을 봤을 때는 수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seekers 구직자들이 원한다 했죠. 그죠? to apply for는 그렇죠. 말 그대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고려가 되기를 여기서 고려가 된다는 말은 그 회사에게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말에 고려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의외로 이 고려하다는 말의 진정한 뜻을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고려하다는 말 자체가 아주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아주 신중하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진지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고려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에 고려받는다는 말 자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했죠. for a job, 그 직장에, 일자리에. 그죠? 자, 여기서 apply for라는 말과 이게 for가 여기 가서 조금 잘려서 좀 그런데 be considered for
이렇게 전체 묶고 a job이라는 말 있죠. a job이라는 말이 여기서 공통 목적입니다. a job이라는 말 있죠. a job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be considered for 여기에도 걸리고 이렇게 두 군데 다 걸립니다. 이런 걸 공통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굳이 공통 목적이라는 말을 안 붙인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죠? 그 다음 6번은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way 다음에 뭐 하는 방법이라 할 때 뭐 over나 혹은 over ing나 아니면 to 동사 원형이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표현을 썼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to가 나와 있네요. to가 나와 있으니까 to를 쓰게 되면 결국은 for new meanings to be crea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for new meanings는 뭐냐? 말 그대로 이 to 부정사의 뭐죠?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가 이 문맥 자체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의미상 주어를 별도로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만들어짐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to be created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 to 부정사는 저 앞에 있는 이거 way에 걸리는 거죠. 뭐뭐 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죠.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 그다음 7번이에요. 자신의 새끼가, 여기서 새끼는 곰 새끼입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고 곰 새끼네요. 등산객에 의해 접근을 당하는 것.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접근을 당한다 했어요. 그죠? 어쨌든 그것에 화가 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앞에 be angry at 이라는 것과 여기에 be furious at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고, furious가 훨씬 더 뚜껑이 훨씬 더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오는 말은 결국은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접근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접근을 당한다 의미상 주어는 자신의 새끼죠. 요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It's a cup. 자, 이거는 지우고. It's a cup being approached by a hiker. 여기 at이라는 전치사의 직접적 목적어는 이거죠. 뒤쪽에는 동명사 요겁니다. 그런데 being approached를 당하는 거는 컵이죠. C-U-B, 컵. 이거는 맹수의 새끼를 다 컵이랍니다. 우리 시카고 컵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맹수의 새끼는 다 컵이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컵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 앞쪽에서 내가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바로 앞에 소유격을 쓰거나, 그런데 명사형일 때는 소유격을 쓰지 않고, 원래 명사형의 소유격은 어포스트로피스를 붙이는데 이걸 안 붙이고 그냥 명사형 자신만을 써서 의미상 주어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to 부정사나 동명사의 능동, 수동을 공부를 했고, 자,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때 일반 동사의 능동, 수동의 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to 부정사나 동명사의 능동, 수동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의미상 주어를 반드시 꼭 찾아내야 된다는 거. 일반 동사의 준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에서 능동, 수동, 즉 문장의 주어는 그 문장의 주어가 주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별하기가 쉽지만 to 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주의를 하시고 평소에 의미상 주어를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의미상 주어를 잘 눈여겨서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요 사실만 알고 있더라도 올바르게 아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 랭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